네, 안녕하세요. 서기바덴트의 강신각입니다. 저자님께서 굉장히 시간 때문에 초조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 도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으네요. 제가 지난주 해외에 있으면서 급히 자료 만드느라고 깜빡 제가 20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표준 컨퍼런스니까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표준 동향에 대한 거라서 사실 이 내용을 외울 건 없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그 정도 파악하면 되시고 또 필요할 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보만 전달해 드리고 추후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제 참고들 하시겠고요. 메타버스 하면서 이제 사실 사람들이 메타버스 뭔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제일 쉽게 이제 이해하는 게 20년에 나왔던 그 마이너리 보드에 보면 거기 그 영화 장면 중에 어디 그 캡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섹슈얼 체험하게 나와요. 그죠? 굉장히 가상적으로 리얼하게 느끼는 어떤 것도 체험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었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요런 그 영화에서 보면 가상세계 실제 아바타 들어가가지고 이제 괜히 가상세계에서 제가 다양한 활동하는 이런 거 보면은 저런 게 메타버스의 어떤 일환이겠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그 기반 위에서 이제 메타버스 얘기할 때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공상과학수에서 시작은 했지만, 현재 이거 언급된 건 일부에 지나지 않고, 메타버스가 뭐냐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최근 저희, FG에서 발간한 문서에 따르면 한 200개 정도의 아티클에 있는 것들을 골라낸 게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비유가 있다는 거고, 현재 보면은 아직까지 표준화된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 메타버스 선도 전략에서도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버추얼하고 실시간 연동 세계 스페이스에서 실제 피플하고 싱이 인터랙트하는 인터랙션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밸류를 창출하는 거. 밸류 창출이 없으면 사실 메타버스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에코노믹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죠. 정부도 관심 있고, 다양한 텔코들이 관심이 많은 건데, 어쨌든 아직까지, 표준화된 정의는 없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특히 많은 속성 중에서 상호 운용성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들, 실제 에코시스템 만들려면 결국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상호 운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 연동성 얘기 강조하고 있고요. 요소 기술도 굉장히 다양하죠. 메타버스는 하나의 특정한 기술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굉장히 다양한 기술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하면 다양한 요소 기술들하고 그다음에 주변 기술을 어울러서 구현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XR, AI,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데이터 트윈, 블록체인 같은 거, 이런 핵심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타겟을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메타버스가 가져오는 다양한 이제 챌린징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히 최근에 이제 보안 이슈, 프라이버시 이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메타버스가 도래하면서, 실제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부작용 문제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도메인 생각하면 크게 여러 도메인이 있는데, 사실 이런 그런 컨슈머 어떤 기준으로 다양한 소셜이든 아니면 커뮤니티든 아니면 게임이든 어떤 컨슈머 중심의 어떤 그런 메타버스 쪽의 방향이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김원택 교수님, 산업 메타버스, 실제 산업적으로 적용하게 메타버스 얘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 산업 메타버스는 노키아 같은 그런 이제 사업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을 푸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얘기가 되겠는 게 어떤 시티나 컨트리 같은 그런 국가 레벨에서 메타버스를 적용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큰 거대한 가상세계, 시티, 가상국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특히 시티버스 토픽은 유럽연합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문서가 IT에서 발간을 했고요. 표준하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필요성으로 이제 상운용성을 확보하는 거고, 이 상운용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사실 결국에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다양한 그런 밴드, 플레이어들이, 활동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없으면, 빅테크 중심으로 플랫폼을 주도하는 기업에 의해서 메타버스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데, 상운용성이 제공이 되면, 표준을 통해서 제공이 되면, 스몰 그런 엔티티, 그룹들도 메타버스 세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표준 동향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SDO가 있어요. 표준 개발 기구가 있는데, 다들 메타버스 한다고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모든 기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트렌드 두 가지 트렌드는 하나는 이 기존 그 각각의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서 표준하던 그룹들이 자기가 기존 표준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그 도메인에서 메타버스에 필요한 요소 표준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메타버스 푸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메타버스를 타겟팅한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있어요. 색깔 칠한 것들은 보면 특히 이제 이 블루가 아니고 이 색깔 칠한 거 보면 주로 이제 새로운 그 메타버스 이슈를 타겟팅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ITU라든 이런 그룹에서 계속 예를 들어서 보안 그룹, 보안에서 메타버스 보안을 얘기합니다. 다시. 그런 그 S29, 엠팩 그룹, 그것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 필요한 AV 코딩 얘기 다시 하고 있고, 입체 입체 미디어 하고 있고, 그 모든 기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게 ITU에서 그 포커스를 따로 만들었어요. 포커스룹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전담하는 그룹을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ICT-백에서도 보면 메타버스에 타겟팅한 어떤 그런 그룹을 만들었고, ISO가 IC가 조인트 색을 만들어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넘어가니. 예, 그 IEEE 좀 전에 말씀하신 2888 그룹 같으면 그 가상세계 연동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뭐 IEEE 그룹 여러 있고, 특히 최근 3GPP에서도 그 5G 6 이동망에서, 5G 6 이동망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어떻게 핸들링 할 건가, 어떻게 서포트 할 건가를 논의를 시작해서 지금 문서를 만들고 있죠. IETF도 최근에 이제 사이드 미팅 해가지고 프레스워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IETF 인터넷 인프라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서포트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이드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리스리시도 웹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웹의 환경에서의 그 아바타라든가 다양한 에셋들의 상호 형성을 하고 있고, 특히 크로노스 그룹에서는 다양한 이제 그 미디어 포맷들도 역시 제공하고 있고, 기타 그룹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크로노스 그룹에서 GLTF 같으면은 굉장히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사용할 대표적인 어떤 그래픽 표준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고, 또 기타 이제 다른, 상호작용성에 대한 구현 중심의 그런 그룹들도,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에 대한 것,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OMF 같은 거 만들어서 오픈 스탠다드, 그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만드는 액티비티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너무나 많죠.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MSF라는 게 있습니다. MSF는 한 가지 이제 특기사항은 이게 이제 표준화 그룹이냐 뭐냐가 지금 정체가 불분명한데 어쨌든 수천 개, 한 2,000개 정도의 그 그룹이 모여가지고 이제 가입을 했고, 어쨌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처음 취지는 우리는 표준을 만드는 그룹은 아니다. 표준화 그룹들을 우리가 서포트해가지고 각 그 SD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필요한 표준들을 만들어 도와주겠다. 이렇게 시작은 했어요. 근데, 활동한 내용을 보면 조금 이제 불확실한 게 있는데 어쨌든 MSF가 있고, 뒤에 이것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크로노스 그룹에서 GLTF, OMI 그룹에서 이런 표준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OMI, 메타버스 파운데이션 이런 데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자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각 사이트가 정보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그런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것들 있다는 정도로 캐치하시고 필요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도 ITU에서 포커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STU가 메타버스 논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액티브하게 가장 많이 모여서 실제 딜리버블 아웃풋을 만들고 있는 그런 그룹이고 제가 현재 국제회장을 맡고 있고요. ITU FC는 기본적으로 큰 특징이 ITU는 기본적으로 조약기구입니다. 국가 UN 회원국 참여하는 국가 조약기구지만 이 포커스 그룹은 특징적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오픈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자격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ITU 멤버 관계없이. 참고로 애트리가 ITU 이제 멤버로 가입하는데 T 쪽에 연 한 5천만 원 회비를 내, 연회비를. R 쪽에 한 5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회비가 비싸죠. 참 진입이 어려운데, 하지만 포커스 그룹은 누구나 그저 프리하게 참여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현재 60개 이상의 과제를 만들고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매니지먼트 팀이 다 전 세계에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수많은 엑스퍼트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3번의 회의를 그동안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이제 사우디에서 만들어졌는데, 1차 회의가 1차 회의에서 제가 매니지먼트 팀을 그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구성했고, 처음에 18개 워크화 팀을 동의했는데, 첫 회의에서 한 65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온오프로.
이게 이제 그 8명의, 그 9명인가요? 그 국제 그 부의장들이 참여해 있고, 사실 국제 부의장들이 여러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또 기관에서 하겠다고 이제 어플라이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지역 안배 이런 거 해가지고 제안해서 이렇게 의장단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2차 회의에서는 좀 더 실제 작업을 진행해서, 그때 2차 회의는 첫 번째 델리버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다음 페이지겠지만 처음으로 요런 문서를 하나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아퍼튜니티와 챌린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2차 회의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온오프 참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있을 때. 현재 그때 39개 새로운 워크템이 선정이 채택이 됐고,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서 현재 총 그때 10개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총 19개의 타스크 그룹이 있는데, 여기 FG는 크게 이제 워킹 그룹이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각각 태스크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태스크 그룹이 19개에서 총 각각 그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이제 뭐 UN 차원에서 메타버스를 프로모션하기 위한 액티비티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9개 그룹이 이제 그 도메인별로 이렇게 9개 워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 19개 이제 산하 그 테크니컬 그룹이 있습니다. 3차 회가 지난 10월 첫 초에 제네바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대연유였죠. 한 250명쯤 참여를 했었고, 8개 문서를 저희가 개발을 승인했고, 9개를 채택이 돼서 현재 총 66개 워크아이템 중에서 한 57개 워크아이템이 표준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2월 첫째 주에 4차 회가 예정되는 현재 계획으로는 약 20여 개 정도의 표준 문서를 더 개발할 승인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지난 10월 회의 3차 회의에서 승인된 8개의 문서들인데 보시면 이제 뭐 참고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 정의를 분석한 문서가 있어요. 한 200개 이상의 정의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머티리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서는 이제 지난 3차에 승인된 새로운 또 도큐멘트들인데, 특징적으로 한 이제 데피니션 자체가 아직 표준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FG 스스로 일단 정의한 게 있죠. 표준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FG에서 요 데피니션을 만들어가 전 세계 SD에다 뿌렸어요. 그래서 attribute 포함해서 뿌려가지고, 자, 우리가 이런 초안 데피니션을 만들었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 각 SD가 생각하는 의견들을 달라 해서, 저희가 목표는 글로벌리 모든 표준 기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커먼 텀을 만드는 게 목표고,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중에 커먼 텀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현재 FGMV의 전체 워킹 그룹하고 TG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너럴 그룹에서 보면 시티버스 같은 게 유럽 연합이 주도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그룹에서는 뭐 지금 요즘 생성 AI라든가 뭐 인베디드 AI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최근에 만들어진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가 있는데, 여기 그룹에서 이제 프랑스 노키아 프랑스 중심으로 새로운 과제가 채택이 됐기도 했고요. 또 다른 워킹 그룹 4, 4가 있고 5, 6에서는 잘 타입4가 있는데, 이게 보안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버 시큐리티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A에서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액세시빌리티 이런 쪽 하고 있는 그룹이 있고요. 다시 이게 다 TG인데, 타입4가 있는 TG에서 총 19개 주제별 타스크 그룹이 만들어져가지고 표준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이블 쭉 나오는 테이블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57개인가요? 워크 아이템들 리스트고요. 총 66개가 있네요. 승인된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주제를 보시면, 이런 토픽들에 대한 표준 문서를 개발하고 있구나. 참고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관심 있는 토픽들이 있으면, 저희 모든 회의가 이제, 정규 회의 이전엔 그 중에 미팅이 있습니다. 미팅은 다 논의되기 때문에, 그때 모든 문서가 공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실제 이 개별 문서 개발 작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아까 시티버스 말씀드렸는데, 시티버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됐나. 하여튼 요 리스트를 제가 설명은 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번에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일단 유스케이스를 시작하는 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현재 유스케이스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더 아키텍처라든가 여기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계획이기 때문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별로 총 66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앞으로부터 지난 10월달 승인된 문서를 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이게 이제 FGMV에서 활동한 현재 타임라인인데, 지난 1차 포럼이
3월 달에 있었고, 1차 회의가 지난 7월에 있었고, 중국에서, 3차 회의가 이번 10월에 있었고, 4차 회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지난 12월 첫째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떤 스페셜 세션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액티비티고, 중간에 포럼이 있습니다. ITU가 이제 FG가 별도로 ITU TSB 주관으로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해서 현재 그 3번의 포럼이 있었고요. 참고로 내년 3월 달에 멕시코에서 5차 회의를 하면 저 FGMV의 라이프타임이 1년입니다. 1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내년 1월 달 티섹에서 어프로브에서 사실 이제 라이프타임 연장할 예정인데, 일단 4차 회의는 10월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티섹에서 이런 1월에 있을 티섹에다가 저희가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 완모 이어를 저희가 워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FGMVF 웹페이지입니다. 이거 제가 일부 스크린캡 했는데, 보시면 요때 들어가 보시면 아까 9개 워킹 그룹, 9개 TG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모든 그룹들의 문서라든가 회의 개최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다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 참고로 모든 자료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표준화하면서 고려해야 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표준 자체가 메타버스 하시는 분, 여기 계시는 분 다 전공 분야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를 텐데, 이 분야가 굉장히 너무 다양하죠. 다이버스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어떤 그룹에 가서 원하는 표준을 하고 싶으시면 타겟팅을 잘 하셔야 되죠. ISD를 잘 찾으셔야 돼요. 거기 가서 이게 중요하고,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ITU-FGMV 활동을 잘 활용하면 원하는 표준들을 좀 쉽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FG 같으면 정규 회의가 좀 달라가지고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기는 프리 스탠다드 워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 스탠다드를 개발하면 바로 정규 SG 제안해서 권고 제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이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ITU가 지금 마지막 회계 연도가 내년까지인데 2025년부터 새로운 회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ITU가 지금 구조조정 논의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표준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각 스타디 그룹마다 메타버스를 다루는 일을 좀 다 이제 TOR을 개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FG 결과가 넘겨질 거고, 어쨌든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IT의 구조 조정을 추이를 보면서 활동할 분야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런 대한민국에 주도하고 있는 활동들을 특히 우리가 리더십 포지션 같은 거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계속 프랙티컬 서포트 통해서 확대할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레퍼런스를 보시고 필요할 때 찾아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짧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